자, 이 다음에 이제 우측이죠. 우측 유리, 우측 정면. 자, 그 다음 우측 도면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정면은 필요 없어요. 정면, 아이고. 자, 우측. 네. 정면 필요 없으니까 정면 감추고, 정면 유리도 감추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우측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두 개는 우측이지만, 여기는 우측하고 배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측부터 여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측 도면 끄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부분이죠. 먼저 라인을 그립니다. 뭐 렉탱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서클로, 다시 서클로. 여기 중심의 위치가 틀렸네요. 안 맞는 거 보니까. 다시. 서클. 네, 이제 맞는 거 보이시죠? 다시 또 렉탱글.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합니다. 뒤로 돌려서, 네, 다 지워진 거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내용들은 삭제. 그 다음 여기 테이프로 재보세요. 100mm입니다. 자, 요 끝에 선 빼고 옵셋. 그러면 선이 이렇게 금방 맞춰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는 50, 100, 150, 전체 높이 300. 자, 푸시 앤 풀. 얘는 300. 자, 얘는 일단 50.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100.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보면 이제 조금 더 확실히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선은 없는 선이고, 그 다음 여기 바닥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은 누굴 가지고 해요?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복사해서 아이고.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한 번만 더, 네, 안 들어가네요. 자, 어차피 안 보이니까 무시 그럼.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앞뒷면 조금 면을 뒤집어 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여기가 아니죠. 그죠? 여기보다 더 높아야 돼요. 이때 우측 도면을 켜봅니다. 그러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동하기. Z방향으로 이동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오픈해서
이 위에 뚜껑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요 끝점이 여기죠? 네.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푸시앤풀. 그러면 이렇게 난간도 완성이 됐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우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난간 만든 거 기억나시죠? 자, 난간을 만들도록 해보죠. 자, 라인. 자,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시 선을 긋고 다시 또 선을 긋고 다시 또 선을 긋고, 자, 중간에서 중간으로, 그 다음 중간에서 중간으로, 그 다음 아크,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다시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네. 그 다음 선만 트리플 클릭하라 그랬죠? 선만 전부 다 선택해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인다고 했습니다. 자,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들입니다.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인 머티리얼. 감춰져서 안 나오나 보네요. 자, 다시 정면을 켜볼까요? 얘 좌측이고, 네, 여기 있죠? 바로 얘. 자, 이동하기. 자, 얘는 정면으로 돼 있으니까 분해하고 다시 만들어 보죠. 익스플로드. 자, 그 다음 메이크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 할 때 이 중심점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set component axis.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중심, X축, 그 다음 Y축.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카피, 그 다음에 간격 300mm.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완성이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선택하고, 다른 것들이 선택이 됐으니까 다시 선택하고, 자, 메이크 그룹. 다시 우측면을 켜볼까요? 자, 이동하기. 아니, 복사하기. 여기다가 하나 더. 그러면 우측면 난간까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난간 2개까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위에 배면 난간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난간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배면입니다. 배면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배면이랑 여기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같이 복사해서 써야 됩니다. 자, 우측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제를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로 여기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요.
난간이 위치가 더 낮아요. 다시 말하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지워줘야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일단 정면, 이 우측면부터 볼까요? 자, 우측은 감추고, 자, 이 우측면을 오픈해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이요. 라인. 아니, 렉탱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교차점까지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바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요만큼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면도 오픈해서 자, 여기가 지금 딱 100mm란 말이죠. 자, 선을 복제를 합니다. 얘는 분해하고요. 여기 좀 지워볼까요? 자, 이 부분이요. 선택해서 이렇게 100mm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여기 푸시앤풀로 여기가 요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난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또 하나 바로 여기요. 여기도 요 끝에가 100mm 복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100mm가 나오고 다시 볼까요? 애초에 여기도 복사해 놓고 시작합시다. 얘가 이쪽으로 100mm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앤풀로 그 다음 이레이즈로 이렇게요. 난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난간이. 이해되셨나요? 난간이 이렇게 생긴 거고, 자, 그래서 이 위에만 얘를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여기만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이거 난간이에요. 난간 만드는 겁니다. 자, 얘가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자, 한 번에 쭉 가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푸시앤풀로 이런 식으로. 얘를 분해하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얘가 난간입니다. 난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메이크 그룹.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라인으로 쭉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쭉 그려집니다.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한번 조인, 아니 웨일드. 그러면 선이 이렇게 쭉 웨일드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죠? 익스텐션 패스 카피. 네, 300mm 간격으로 쭉 이렇게 복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제가 돼야 난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이네요. 특별한 건 없고 단순히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우리가 평면 도면을 보고 이렇게 도면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에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오빗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걸 오빗이라고 합니다.
궤도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오빛 굳이 명령어 쓸 거 없죠. 펜도 뭐 이런 거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줌도 뭐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필드 오브 뷰입니다. 필드 오브 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각이란 뜻이에요. 화각. 화각이 뭐냐면 시야입니다. 시야. 눈으로 보이는 시야 있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카메라 시야가 나오겠죠? 근데 그 카메라의 시야를 화각이라고 부릅니다. 화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필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사진이 거꾸로 찍혀요. 상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바로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각이라고 부릅니다. 필드 오브 뷰 또는 F 오브 V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화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카메라를 이만큼 더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각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렌즈 값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렌즈 값입니다 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표준 렌즈가 50mm입니다. 표준 렌즈가 50mm가 그러니까 표준 렌즈 50mm일 때 우리 화각하고 사람의 눈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의 눈은 약 한 200도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 2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양안일 때. 눈 두 개로 보면 한 200도 정도 되는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럼 화각은 한 60도까지 좁아집니다.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는. 한 60도 내외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하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다르죠. 그죠? 카메라로 찍어도 달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화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깊이감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은 50mm 46도 정도, 45도 정도 된다고 해요. 한쪽 눈이. 그리고 양안일 때는 35mm 대략 6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한 50mm로 놓고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찍을 때는 35mm로 놓고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 바로 요거 조금 아까 필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필름에는 감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필름 감도. 요거 아니다. 필름 감도가 존재하는데 아사값이라고 해요. 이거 ISO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필름 감도인데 필름 감도가 100, 200, 400, 800 이렇게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입자가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럼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감도가 있겠죠. 반응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필름에 100개의 입자가 반응해요.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100개의 입자가 반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ISO 200이면 200개의 입자가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ISO 800이에요. 그러면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8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예민한 건가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월달 2시, 8월달 오후 1시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빛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죠.
그런 아사값을 낮춰야 돼요. 필름 감도를 낮춰야 돼요. 그잖아요. 안 그래도 8월달 2시면 1시 2시면 빛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에요. 빛의 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필름 감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필름이 막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하얗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8월달 2시라면 필름 감도를 100이나 200으로 놓고 씁니다. 이렇게 실내로 놓고 찍으면 200에서 400을 놔요. 여러분들 예식장에서 쓰는 필름 있죠? 그 사진사들이 찍는 그 스냅샷으로 찍는 게 400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이렇게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800 정도 돼요.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그렇게 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까 렌즈가 여기 있다 그랬죠. 렌즈라기보단 정확하게 조리개예요. 조리개가 이 앞에 있습니다. 조리개가 뭐냐면 그 빛이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걸 조리개가 합니다.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내가 셔터를 딱 누르면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이건 F 넘버라고 합니다. 조리개는 F 넘버 이렇게 들어가요. 1 F 넘버 1.2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니다. F 넘버 아니다. 조리개 맞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가 적게 열리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가 다 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가 다 열리는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조리개가 적게 열리는 겁니다. 조리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야경을 찍을 거예요. 바깥에서 야경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빛이 부족하죠.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조리개를 다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8월달 2시에 내가 그러니까 실외에서 밖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빛이 풍부하니까 조리개를 닫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또 하나. 투시도와 조감도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투시도가 있고 조감도가 있어요. 투시도는 사람의 눈높이,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아이 레벨이라고 해요. 1.5m요. 바닥에서 카메라를 1.5m 이렇게 들고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투시도가 됩니다.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규칙을 딱 지켜서 쓰시면 돼요. 저도 이 규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나서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틀어버리는 겁니다. 조감도는 세조자에 볼감자를 쓴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지금처럼 지붕이 보여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것, 건물의 외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 조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건요? 투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투시도예요. 자, 투시를 맞출 거예요. 처음엔 잘 못 맞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선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Z방향으로 1.5m, 1500. 그 다음에 여기 선 있죠? 이게 지평선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그린 이 1.5m 선과 저 지평선의 높이를 맞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눈높이로 바라본 건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사람의 눈높이로 바라본 건물의 높이예요. 일부러 지평선을 켜놓고 쓰는 겁니다. 일부러 쟤를 켜놓고 쓰는 거고, 우리가 눈높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 Z방향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1500mm로. 그리고 저 끝에 점을, 저 선의 끝점을 지평선과 맞추는 거예요.
왜요? 소실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소실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눈높이에 소실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위로 바라보게 되면 위쪽으로 소실점이 발생하는 거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쪽에 소실점이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죠. 건물이나 투시도나 위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초보일 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위아래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바라보는 걸 연습을 하세요. 특히 화면을 이렇게 3등분 하세요. 여러분들 카메라 이 기능 있죠? 카메라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켜놓고 쓰세요. 그래서 저 중간 부분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맞춰놓고 렌더링을 하세요. 그러면 10중 8구 성공합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잘했네. 구도 좋네. 일단 이 소리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야, 구도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자요. 화면을 맞추세요. 이렇게. 얘가 화면의 한 중간에 들어가게끔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좌우 방향을 맞춰보세요. 보고자 하는 좌우 방향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카메라 맞추라 그랬죠? 필드 오브 뷰를 누른 다음에 자 60도로 맞춰보세요. 60도로 맞춰놓으면 가장 그럴싸합니다. 기본값이 55도인가 그래요. 기본값이 50도인가 55도인가 그런데 필드 오브 뷰를 60도나 65도로 맞춰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의 눈과 가장 흡사한 각도가 나옵니다. 필드 오브 뷰.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의 눈높이 1.5m, 그 다음에 투시도, 필드 오브 뷰 65도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가장 그럴싸하게 맞춰집니다.